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46강되겠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클래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5페이지 되겠고요. 클래스를 선언하는 부분부터 생성자, 그리고 속성과 메서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지를 다시 정리해야 할 텐데요. 우리는 공백을 가진 식별자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게 스네이크 케이스와 캐멀 케이지라는 것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I love you라는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식별자는 공백을 포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러한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면 내용을 읽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를 쉽게 읽을 수 있게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냈는데요.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장이 있을 때 각각의 녀석들을 언더스코어, 이 밑줄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반대로 캐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 단어의 앞글자를 대문자로 변경을 한 뒤에 결합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크 케이스를 사용을 하거나 캐멀 케이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공백이 있는 식별자를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때 스네이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스네이크 케이스의 모든 단어들을 지금 화면과 같이 대문자로 작성을 해서 상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 상수라는 의미가 크게 없기 때문에 요건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이어서 캐멀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클래스 이름에만 사용이 됩니다. 사실 캐멀 케이지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첫 번째 글자를 소문자로 적냐 아니면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적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파이썬의 경우는 이 소문자로 시작하는 캐멀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캐멀 케이스는 대문자로 시작하며 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캐멀 케이스는 무조건적으로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한 글자 단어가 있을 때 이 한 글자 단어의 앞글자가 대문자라면 이 녀석은 무조건적으로 캐멀 케이지에 속하는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클래스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를 선언을 할 때는 클래스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뒤에다가 클래스 이름을 적게 됩니다.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캐멀 케이지로 적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든다면 지금 화면처럼 s를 대문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내부에 무엇을 입력할지는 조금 이후에 알아볼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패스 키워드만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선언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과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클래스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틀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은 이름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어 라는 어떠한 속성이라든지 어떠한 행동을 갖고 있다는 그 틀만 정의를 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 학생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객체에다가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실체화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학생의 이름은 윤인성이야 라는 것은 이 객체 쪽에다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선언을 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은 형태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실체화된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인스턴스라는 용어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클래스를 선언을 하고 클래스를 실체화한다라고 일단 눈도장 쾅 찍어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생성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래스 이름과 같은 함수를 우리가 생성자, constructor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생성자라는 것은 클래스 내부에 약간 특이한 언더스코어 2개로 시작하는 이러한 여러 개의 함수 중에 init이라는 녀석을 사용을 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클래스 내부의 함수들은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반드시 자기 자신, self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셀프를 꼭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걸 꼭 셀프라는 이름으로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라고 적고 본인의 이름은 무엇이다 라는 형태로 적으셔도 실제로 사용을 할 때는 스튜던트 이름을 했을 때도 아무 문제 없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셀프로 적는 것이 모든 개발자들 사이의 관리이므로 사실 이 클래스 이름도 소문자로 적어도 아무 문제 없지만 모든 개발자들이 그냥 이것만 딱 보고
이게 뭔지 알 수 있게 self라는 이름으로 적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self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성자는 객체가 실체화가 될 때 자동적으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한번 객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생성자가 있으므로 반대로 이 녀석이 소멸할 때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녀석도 있습니다. 우린 그걸 소멸자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렇게 언더스코어 대리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사실 C 언어나 C++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대상의 소멸 시점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개발자가 직접 소멸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인데요. 자바나 C샵이나 파이썬과 같이 가비지 컬렉터라는 내부 구조가 자동적으로 변수를 소멸시키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 소멸자의 호출 시점을 명확하게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소멸자를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러한 것도 있다고 눈도장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객체가 소멸되었습니다를 적고 코드를 저장을 해본 뒤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서 객체가 생성되기 때문에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라고 출력을 하게 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는 메모리를 쫙 정리를 하기 때문에 이 선언된 변수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소멸이 되어서 객체가 소멸되었습니다라고 글자를 출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 클래스라는 것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의미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이 코드와 다르게 어떠한 속성과 어떠한 객체의 속성과 어떠한 객체의 행위를 한 번에 관리하고 사용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속성과 행위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속성을 만들 때는 이 self라는 녀석에게 그냥 점을 찍어주시고 원하는 것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self.이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이를 입력을 한다라고 하면 이러한 형태로 self.나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녀석들은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로 받기 때문에 같은 이름에 이름과 나이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고 이름과 나이를 상콤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매개 변수를 2개 넣었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해 주실 때 이름과 나이를 함께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윤인성 3살이라고 입력을 한다면 지금 화면과 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형태로 생성한 속성은 그냥 student 점을 입력을 하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student 점을 하고 이름을 사용을 해주시거나 student 점을 하고 나이를 입력을 해주시면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간단하게 코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보게 되면 객체가 생성되었습니다. 윤인성 3살 출력하게 되고 객체가 소멸되었습니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행위,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참고적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를 기본적인 함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그냥 함수도 함수라고 부르고 클래스가 갖고 있는 함수도 함수라고 그냥 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희도 강의와 책에서 함수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출력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행위는 마찬가지로 student.출력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녀석도 당연히 첫 번째 매개 변수로는 self를 받게 되고요. self.이름과 self.나이 등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속성에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방금과 똑같은 실행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성자 알아봤고 소멸자 알아봤고 속성을 만드는 방법 알아봤고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이 4가지만 꼭 짚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